자, 오늘은 페이지 15쪽을 꺼내보세요. 자, 페이지 15쪽을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15쪽 실용수학. 자, 생활 속의 규칙 속인 수. 생활 속에서 규칙이 있는 수를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자,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실용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같은 물건을 살 때는 사는 물건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물건의 값이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많이 살수록 물건 값도 더 많이 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일정한 수를 더하는 규칙에 따라 얻어지는 수에 대하여 알아보자. 자, 일정한 수를 더하는 규칙에 따라 얻어지는 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자, 더하는 규칙이에요. 자, 더하는 규칙이 어떤 것이 있는가? 자, 생각의 창 2번 문제를 봅시다. 어느 댐의 수위가 50m이다. 1시간에 1m씩 수위가 낮아진다. 그럼 더 줄어들고 있네요. 낮아지고 있어요. 시간에 따른 댐의 수위 변화를 알아보려고 한다. 자, 이제 결과는 그 수위예요. 댐의 수위. 그럼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한가 봅시다. 0일 때는 시간이 처음에 흐르지 않았을 때는 50이었어요. 50m. 그런데 1시간이 흐른 뒤에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시간에 1m씩 수위가 낮아진다라는 이 조건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1m가 빼지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죠. 50-1이죠. 그래서 49가 될 거예요. 뭐 자세히 쓰면 50-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시간이 지나면 48이 되겠죠. 왜요? 2m가 낮아지니까 2m를 빼야겠죠. 2m를. 그래서 50-2예요. 자, 그 다음에는 40 얼마가 될까요? 그러죠. 50에서 3을 빼면 47이 돼요. 자, 얘는 50 빼기 3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 나갑시다. 그 다음에는 50 빼기 4였겠죠? 46. 그 다음에는 50 빼기 5였을 거예요. 그래서 45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시간에 따른 수위의 변화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n시간 후에 댐의 수위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보자. n시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가 n이었어요. 그러면 50-n이 되겠죠? 자, 그래서 50-n이라는 값이 이 네모에 들어갈 거예요. 자, 답은 50-n이라고 적읍시다. 자, 그러면 댐의 수위는 n시간 후 댐의 수위는 50-n. 자,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요. 자, 일반적인 수 A에서 시작하여 일정한 값 D를 계속해서 더하는 규칙으로 얻어진 n번째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지금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는 일정한 값을 더하는데 그 일정한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음의 정수를 더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일정한 값을 더한다 할 때는 이 일정 값은 똑같은 값을 더해야 돼요. 일정한 값을 t를. 그래서 얻어진 규칙으로 얻어진 n번째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a였어요. 우리가 알파벳 중에 가장 첫 번째 알파벳이 a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d만큼 더해져요. d만큼 더해졌죠. 자, d만큼 더해요. 자, d만큼 더하면 얼마가 돼요? a 플러스 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d를 더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a 플러스 또 d를 더해요. 여기도 d를 더했었죠. d를 또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a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3d. 자,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n번째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처음에 a였어요. d를 더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 1d예요. 무슨 말일까요? 1d라는 건 뭐예요? 그러죠. 두 번째인데 2 빼기 1이죠. 세 번째는요. 2가 되었다는 건 3 빼기 1이에요. 네 번째는 3d가 더해졌다는 것은 4 빼기 1을 더했다는 거예요. 4 빼기 1d를. 그러면 n-1d를 더했을 때 값이 n번째의 값이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최종적인 식이네요. 자, 어떻게 합니까? 자, n번째 수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고1 수원 과정에서 뒷부분에 가면 수열이라는 것을 배워요. 수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
것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규칙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해요. 그럼 수열이라는 단원에서 배웁니다. 자, n번째 항이라고 할까요? 그럼 a의 n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있었던 수 a에다 뭘 더해요? 그렇죠. d를 계속해서 더해 가니까 n번째는 n-1개의 d를 더했겠죠. 자,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이 공식을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d라는 게 참 궁금하죠? 이 d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d는 일정한 수를 공통적인 수를 더해갔죠. 그래서 이 d의 이름은 뭐예요? 공비라고 해요. 자, 공비. d 이름은 공비예요. 공비. 자, 그래서 이런 공비를 더해가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있었던 수를 뭐라고 할까요? 이 a를 그러죠. 첫째 항이라고 해요. 첫째 항. 첫째 항이에요. 첫 번째 있었던 수를 첫째 항이라고 해요. 자, 첫째 항. 그리고 d는 공비라고 해요. 그럼 항상 공통된 비율이 선생님 잘못 말했네요. 선생님 착각했어요. 잠시만요. 공비가 아니라 공차예요. 다시 말할게. 공차. 왜요? 어떠한 차이값이 생겼죠. 실제로는 어떤 값을 더했는데 두 번째 수에서 첫 번째 수를 빼면 나오는 값이잖아요. 볼래요? a 플러스 d에서 a를 빼면 얼마가 차이값이 있어요? 그러죠. d만큼 더해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통된 차이라 해서 공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공차가 존재하는 수열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그렇죠. 항상 공차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 자, 이 이름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등차 수열. 항상 차이값이 일정하다. 항상 공차가 일정하다.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요. 자, 이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예를 열린 교실 4에서 한번 풀어보기로 해요. 자, 오른쪽에 나열된 수의 다양한 규칙을 찾아보자. 일요일 날짜를 나열하면 6, 13, 20, 27이다. 어디 볼까요? 일요일 날짜를 보면 6, 13, 20, 27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매주 일요일은 며칠씩 증가하나요? 그러죠. 7일씩 증가하죠. 그래서 6, 13, 20, 27, 34와 같이 이렇게 가는 수들은 얼마씩 더했을까요? 맞아요. 7씩 더했겠죠. 7을 더해요. 7을 더해요. 또 7을 더하고 또 7을 더하면 34가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들을 더해가면 어떤 수가 나올까요? 맞아요. 이 값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차 D라고 했죠? D가 7이에요. 공차 D가 7이에요. 그래서 공차가 존재하는 이런 수열을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항상 같아요. 공차가.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은 등차 수열이네요. 등차 수열. 자,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첫째 항이 6이었어요. 그러면 A는 6이고 공차 D는 얼마예요? 7씩 더했으니까 7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n번째 수는 n번째 항이라고 해도 돼요. n번째 수는 첫째 항 더하기 n-1d라고 공식을 배웠죠. 조금 전에 여기서 배웠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6 더하기 n-1 곱하기 7 7을 분배합시다. 6 더하기 7n-7 자,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7n-1이 돼요. 그럼 7n-1이 식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자 10번째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0번째 수를 구해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제 이번에는 자 10번째 수. 자, 10번째 수는 여기에 얼마를 넣어야 돼요? 10을 넣어야겠죠. n은 10이죠. n은 10. 그러면 n은 10이니까 얼마예요? 7 곱하기 10 빼기 1은 69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답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보기로 해요. 두 번째 문제는 자, 28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수들에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말해보자. 자, 28 여기 더 밑에는 더 많이 있는 수가 이 밑에 것을 보고 합시다. 28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것은 여기가 A였었죠. 그렇듯이 여기도 첫 번째 수인 첫째 항인 A예요. 첫째 항. 22, 16, 10 어때요? 얼마씩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빼기 6을 했어요. 여기도 빼기 6을 했고 10이 되려면 빼기 6을 하고 4가 되려면 또 빼기 6을 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빼기 6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를 나열해 갑니다. 자, 이것을 일명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공통적인 차이값이죠. 그러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공차예요. 자, 이걸 기억해요. 그러면 첫째 항은 뭐였었어요? 첫째 항은 28이에요. 자, 28이에요. 그리고 공차는 우리가 D라고 표현했죠. 디스턴스의 약자예요. 차이값, 영어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그렇죠.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수원이라는 교과에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마 1학기 말 정도에 좀 배울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본격적인 문제를 배우고 실용수학에서는 간단히만 합시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공식이 n번째 수가 a 더하기 n-1d였다. 자, 이 공식에 그대로 넣어요. 그러면 첫째 항이 28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을 분배할까요? 이렇게 분배하세요. 분배법칙 이용해서. 그러면 28 더하기 빼기죠. 빼기. 28 빼기 6n 플러스 6. 그러면 마이너스 6n 플러스 34.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n번째 수, 즉 n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어요, 원래 여러분? 그렇죠. 지금 7번째 수를 구하라 했어요. 여기는 10번째 수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는 7번째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7을 넣어요. n에. 자, n에 7을 넣으면 n에 7을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6 곱하기 7 플러스 34는 6, 7에 42 더하기 34여서 자, 얼마 나올까요? 그렇죠. 답은 마이너스 네,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되죠? 자, 교과서 꺼내세요,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6쪽을 보겠습니다. 자, 16쪽. 지금 16쪽에 보면 일정한 수를 곱하는 규칙에 따라 얻어지는 수. 일정한 수를 곱하는 규칙이에요. 지금 저번 시간에는 더하는 규칙이었는데 이번엔 곱하는 규칙이네요. 자, 열린 교실 5번 문제를 통해서 배웁시다. 1일째에 어떤 소문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가 소문을 들었어요. A라는 친구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세 사람에게 그 소문을 말한대요. 그러면 첫째 날은 소문을 들은 사람은 A라는 사람 한 명이었겠죠. 두 번째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 사람에게 그 소문을 말한다.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한 명이 세 사람에게 정했을 거 아니에요. 소문. 그러면 이렇게 한 명에서 세 명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세 명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날 소문을 듣지 못한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의 그 소문을 또 말한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 사람이 또 세 명한테 말하고 이 사람이 세 명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세 명한테 말하겠죠. 그럼 사람이 몇 명이 돼요? 소문을 들은 사람. 그렇죠. 또 3배로 늘어난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3배 곱하기 3을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 또 3배. 그래서 이렇게 3배가 이렇게 뻥튀기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배. 여기도 이제 눈치챘어요. 곱하기 3이니까 얼마예요? 9, 3은 27이죠. 자,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줘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27에 3배하면 81이에요. 자, 이제 느낌이 왔어요. 이제 3배를 했더니 여기는 첫 번째 날은 소문을 들은 사람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의 0제곱. 여기는 3의 1제곱. 얘는 세 번째 날은 3의 2제곱. 네 번째 날은 3의 3제곱. 그 다음 다섯 번째 날은 3의 4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날이 3의 4제곱이 됐어요. 항상 하나 더 적죠. 그렇죠. 3의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그래서 만약 n번째 날에는 자, 소문을 들은 사람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의 n-1제곱이 됐을 거예요. 자, 여기서 n이면 여기는 n-1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뭘까요? 3의 n-1제곱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일정한 수를 곱했죠. 3이라는 수를. 그러면
자, 더 규칙을 더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일반적인 수 A에서 시작해서 일정 값 R을 계속해서 곱하는 규칙으로 얻어진 n번째 수는 그랬어요. 자, 일정 값 R을 계속해서 곱하는 규칙으로 얻어진 n번째 수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일정한 값 R 계속해서 곱하는 규칙. 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볼까요? A였어요. 그런데 R을 곱했어요. 자, R을 곱했어요. 그럼 AR이 되죠. 그 다음에 또 R을 곱했어요. 그러면 AR 곱하기 R이니까 AR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계속 R을 곱해가요. AR 세제곱이 되겠죠.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의 n-1제곱이 됐듯이 여기도 A는 그대로 있고요. A 곱하기 그 다음에 R의 n-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n번째는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자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자 보세요. 일정한과 R을 뭐라 하냐면 공통적인 비율이라고 해서 공비라고 그래요. 공비라고 해요. R을 뭐라 한다고? 공비.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A는 뭐예요? 첫째 항이에요. 그 다음에 일정한 값인 R을 계속 곱해서 공통적인 비율인 R을 계속 곱해서 만들어진 수 일반적인 항을 뭐라 할까요? A는 그래서 일반항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항은 그렇죠. A 곱하기 R의 n-. 여기 곱하기 이거 생략되어 있어요. A하고 R 사이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은 일명 우리가 이름 뭐라 할까요? 그렇죠. 공비가 항상 같을 등 같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자, 이것의 이름 뭐라고요?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등비수열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열린 교실 6번에서. 공식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할까요? 등비수열 공식.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요. 친구들과 참여 인원이 매일 2배씩 늘어나는 번개 모임을 준비해보자. 매일 2배씩 늘어난다. 친구들과 참여 인원이 매일 2배씩 늘어난다. 첫날에는 한 명이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1분간 약속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참여 인원을 한번 알아볼까요?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한 명이었어요. 참여 인원이. 무슨 말이냐면 A가 1이에요. 그 다음에 R은 얼마씩 늘어난다고요? 공비가 2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n번째 날에는 참여 인원이 몇 명이 될까요? 그렇죠. 1 곱하기 공식 한번 더 써볼까요? A 곱하기 R의 n-1제곱. 그래서 A 자리에 1 들어가요. 곱하기 R을 2 들어가요. n-1. 간단히 써볼까요? 2의 n-1제곱. 이렇게 참여 인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참여 인원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번개 모임.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멋지네요. 하트로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잘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등비수열, 등차수열 문제는 여러분이 다음에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등차수열하고 등비수열 문제 하나만 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자, 이제 다른 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 하나만 풀어봐요. 자, 여기 어디에 쓸까요? 그럴까요? 여기다 예제를 쓸까요? 예 1, 예 2. 처음엔 등차수열에 대한 걸 해볼게요. 1, 4, 7, 10, 13. 이렇게 수의 규칙이 있어요. 수의 나열인 수열의 규칙이.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두 번째 문제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이것도 등차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두 번째 E는 등비수열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렇죠. 등비수열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해요. 4, 2,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아주 간단한 문제를 했어요. 자, 얘는 보니까 얼마씩 더해가요? 3씩 더해가고 있네요. 그러면 3씩 더해가고 있다는 거는 자, 뭐가 공차가 3이에요. 첫째 항은요? 첫째 항은 1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일반항은 n번째 수죠. n번째 수는 n번째 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n번째 수는 an이라고 표현할게요. 이 조그만 n의 글씨를 첨수라고 하는데 이 전체 크기의 4분의 1로 하면 돼요. 전체 크기 4분의 1로. an은 뭐예요? a 플러스 n-1d라는 등차 수열이죠. a가 얼마죠? 1. 그 다음에 n-1 곱하기 d 3이죠. 자, 그러면 3을 분배해요. 3n-3. 계산을 이제 간단히 정리해줘요. 자, 그러면 3n-2가 답이겠죠. 수의 규칙을 발견했어요. n번째 수를 구했어요. 자, 그 다음 문제 해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자, 얼마씩 자, 고백하요? 그렇죠. 2분의 1씩 고백하고 있죠. 자, 2분의 1씩 고백하고 있어요. 자, 뭐 해보지 않아도 2분의 1씩 고백하요. 그러면 얘는 공비가 공통된 비율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첫째 항은 4이겠죠. 첫 번째 수는 4잖아요. 여기 첫 번째 수가 1이듯이. 자, 그러면 공식은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 n번째 수를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an을 할게요. a 곱하기 r에 n-1 공식에 넣어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1에 n-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두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자, 등차수열과 등비수열 여러분 다 알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